ICL에 계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중앙인문과학 동아리 한국사회연구회입니다. 한국사회연구회는 한국의 사회와 정치, 경제, 또 문화, 그리고 교육에 관해서 탐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학술 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활동을 합니다. 학술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데요. 학술 활동은 내부 세미나와 이제 강연 참여를 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한 주제에 대해서 논문이나 책, 자료 같은 것들을 읽고 온 다음 함께 의견을 나누며 함께 공부하는 내부 세미나를 진행하고 1학기 때는 이제 학내에서 진행된 박주민 의원의 강연, 안철수 의원이 학교에 방문했을 때 그 강연도 함께 참여해왔고 2학기 때에도 보건정책관리학과의 이제 김승섭 교수님의 강연 등 이렇게 사회 전반에 걸친 강연들을 함께 참여하며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가 공부만 하는 동아리가 아닌 사회 참여도 열심히 하는 그런 동아리인데요. 1학기 때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며 민주묘지를 돌아보는 등 광주 역사기행을 다녀오고 농민학생연대 활동이라고 해서 여름방학마다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농민분들과 함께 연대하며 단순히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공부하는 그런 활동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대 주점을 운영하는데요. 그 주점을 할 때에 저희가 수익을 그냥 저희가 놀고 먹는 데에만 쓰는 것이 아닌 사회에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번 1학기 때 진행했던 주점에서는 학내에 있는 청소, 주차, 경비 노동자분들을 연대를 해서 수익의 일부를 그분들께 드려서 함께 힘이 되어주는 그런 활동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1년 동안 집회가 토요일마다 열렸었는데 그 집회에도 함께 참여하는 등 사회참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실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생인문과학 주간이라고 해서 11월 6일인 오늘부터 11월 9일 목요일까지 총 8개의 인문과학 동아리가 동아리 방에서만 공부하는 그런 주제를 한번 학우들 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인문과학 주간을 설정을 하고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실크는 SILK 해서 사이언스, 이미지네이션, 리버럴 아츠 인 코리아 유니버시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션을 진행할 텐데요. 저희의 진행 방식은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토론을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사회자분께서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토론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사회자 전지원 학우를 소개합니다. 박수. 한국사회연구회 블라인드 채용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에서 토론의 진행을 맡게 된 사회 전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현황 그리고 어떤 것인가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토론의 논제를 조금 더 좁혀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블라인드 채용 합동 추진 방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주 뒤인 7월에는 지방 공기업 혹은 공공부문의 여러 기관들이 공개 채용 때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준수하라라는 가이드라인이 전달이 되었고 7월부터 시작된 하반기 공개 채용에서 본격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입사 지원서에 신체 조건이나 학력 등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선입견이나 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을 배제하고 채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선 그 현황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하반기 공개 채용에서 지방 공기업들부터 우선 실시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지만 332곳의 공기업 가운데 공개 채용이 있었던 127개의 기관 중 22곳이 준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5월부터 해서 블라인드 채용 제도에 관해서는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취업 당사자들이 토론을 계속 거듭했지만 취업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를 우선시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최우선으로 두고 그 시행 시기를 좀 앞당긴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졸속이라는 지적을 낳기도 하였는데요. 졸속이라는 지적을 낳은 만큼 아직까지도 여기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조금 더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에 여전히 잔재하는 회의적인 시각, 그리고 어떤 청사진을 통해서 이 모호한 블라인드 채용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혹은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구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해보고자 오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각각의 발제자께서 블라인드 채용 제도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실 거고 그 근거와 논지를 설명하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청중 여러분께서 질문과 답변을 서로 주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팜플렛을 받으셨을 텐데 팜플렛에서 찬성과 반대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발제가 끝난 이후에 우리 같이 투표의 개념으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시간을 잠깐 갖고 세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과 건설적인 담론을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적극적인 발언을 독려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찬성 발제자 송나령 학우님께서 나오셔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찬성 측 발제를 맡은 1호학번 송나령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청년의 대한민국 취업사회의 현실을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업 10곳 중 9곳은 서류 전형에서 학벌을 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학벌도 성과라서, 두 번째는 믿을 만한 지표라서, 심지어 5곳 중에 한 곳, 그러니까 20%는 다른 조건들이 별로더라도 대학교가 좋으면 통과시켰다, 이런 기업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공공기관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많은 기업까지 확산이 된다면 저희한테 이득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먼저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일단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서류와 심사 면접에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신체 조건이나 출신 지역, 학력 사항 등 차별 요인을 사전에 배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지원자에게 미리미리 알려서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블라인드 채용의 제도는 현 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기도 하는데요. 바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청년들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기조와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찬성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학의 타이틀에 가려진 인재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대학교라는 이름이 지금은 그냥 익숙하지만 옛날에는 한없이 높아 보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뭔가 고대학생이라고 하면 뭔가 멋있을 것 같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같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맨큐의 경제학에 의하면 교육은 신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것, 거기서 학점을 딴 것, 그리고 졸업한 것, 그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이 성실하다는, 능력이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교육 신호의 기능은 사실은 고학력자가 고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 그 신호가 맞는지, 실제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면접을 보려고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명은 고려대, 한 명은 서울의 한 사립대, 한 명은 지방의 한 사립대, 이렇게 여러 지원자가 지원을 했는데 과도 같고 다른 능력도 비슷해요. 그러면 자신이 면접관이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네, 저 같으면 고려대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학교 사람이니까 반갑고 더 잘할 것 같잖아요, 느낌상. 그런데 저는 이러한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일단 대학교 이름을 들어버리면 저희가 사회적으로 축적되어 온 그런 선입견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요. 이러한 대학의 정보를 사전에 인지해버리면 선입견이 발생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이러한 선입견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의 검증을 대학교에서 각 기업으로
그 주체가 옮겨가는 것 뿐이지요. 대학의 학점, 대학의 이름을 보는 것보다 기업에 맞는 인재상을 NCS라든가 블라인드 채용이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물론 시간과 돈, 비용은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들어가서 그 안에 속해 있는 것보다 보다 엄격한 채용 제도를 거쳐 들어간 회사에는 애착의 정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블라인드 채용은 선입견을 완화시켜주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교육 문제 해결에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해가 거듭될수록 그리고 정부가 바뀔수록 문제는 항상 부각되지만 해결책은 단번에 나오지 않고 그 문제가 쳇바퀴 돌듯이 굴러가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학생들은 학원에 갔다가 학원 수업을 집중하다가 학교에서는 집중을 못하고 공교육이 붕괴가 되고 계속 새벽까지 돌다가 이제 잠이 부족해서 학교에 오면 학교에서는 잠을 자게 되고 청소년 행복 지수도 저하가 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 첫 번째 노력에 실패한 사람들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재수, 삼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조금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먼저 따기 위해서 기득권이 닦아놓은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결국 다시 기득권이 되고 이러한 사회 현상이 고착화되는 부조리한 사회 고착화 현상 그리고 계층 대물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부모는 자신의 돈을 쓰지 않고 자녀의 교육에 과도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노후 준비를 미뤄가면서 자녀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데 나중에 은퇴를 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지만 그 자녀는 이미 자신의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그런 상황. 노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세대 갈등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문제가 교육 문제 하나로 시작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이런 문제 해결에 악순환의 고리를 적어도 흔들 수 있는 제도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라인드 채용과 함께 공교육의 질적 향상 그리고 대학의 구조 조정, 등록금 문제 같은 여러 다방면에서의 해결 방법을 진행한다면 부조리한 사회의 뿌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블라인드 채용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하는 쪽이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도 공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등의 가치라고 할 수 있죠.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학벌주의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평등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간단하게 근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짧게 요약을 하고 바로 반대측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송나영 학우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의 근거에서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근거는 학벌주의 타파를 통해서 공정한 취업 기회가 모두에게 보장이 된다라는 측면이었고요. 두 번째는 학벌 중시를 하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교육 풍토를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이다 라는 근거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안병국 학우님께서 나오셔서 반대측 발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보건환경유아과학부 16학번 안병국입니다. 저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측에 서서 발제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총 4가지 이유를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블라인드 채용은 학벌주의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블라인드 채용은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 학력, 학점 또는 공부한 학과 등은 능력에 해당된다. 블라인드 채용 과정은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4가지 이유로 한번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반대해 보겠습니다. 네, 블라인드 채용은 학벌주의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왔는데요. 행시라는 시험을 모두 알 것입니다. 이 행시 시험자의 합격자의 비율을 보면은 스카이부터 시작해서 서성한까지 상위권에 모두 이 숫자가 포함되어 있죠. 이 뜻은 스카이생들과 또 서성한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에 있는 학우들이 어느 정도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채용하는 입장에서 이들의 능력을 이런 간판을 통해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합격자도 마찬가지고요. 기술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외교 1차 합격자 대학별 현황 역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외대, 서강대, 이화여대 이렇게 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압도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블라인드 채용이 간판을 보지 않고 능력을 본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그 간판은 어쩌면 그 학생들을 신뢰하는 하나의 척도로서 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블라인드 채용은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블라인드 채용을 해라 마라 말이 많아서 몇 개의 기업들이 모든 신입사원들을 블라인드 채용으로 뽑는 것이 아닌 일정 부분은 블라인드 채용을 조금 뽑고 있습니다. 약간 학교로 치면은 특별전형, 특기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하반기에 이제 대부분 확대를 하지 않거나 변동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가장 적은 돈을 가지고 가장 많은 이윤을 얻어야 하는 그 단체에서 이렇게 블라인드 채용을 해봤는데 확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은 더 능력주의의 인재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블라인드 채용에는 여러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해서 그 서류에 최신 학교 소재지를 써놓습니다. 안암동이라고 쓰면 이제 다 알겠죠. 안암동에 대학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껍데기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여러 꼼수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소재지를 쓴다거나 저의 대학생의 주 무대는 안암동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봤자 다른 경로로 얼마든지 다시 학교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교내 활동이나 논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는 논문이라고 했을 때 그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연구에 참여했어요 라고 말을 하면은 알만한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대충 각이 나온다는 거죠. 얘가 이 학교에서 이 교수님과 함께 일을 했었구나.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블라인드 채용, 내 학교인 고려대학교를 가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겠죠. 또 교내 활동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내 활동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이런 중앙동아리의 회장뿐만 아니라 학생의 활동도 열심히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저의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경험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블라인드 채용이 진행된다면 저는 입사 지원서에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학생을 했습니다. 또 고려대학교에서 이런 동아리를 이끌었습니다. 라는 말을 못하게 되겠죠.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공정하게 얻는 인재보다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더 많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같은 경우는 학벌주의 없이 능력 위주로 채용을 이미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벌을 본다는 것은 너무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여유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블라인드 채용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여러 기사들만 찾아봐도 인터뷰만 찾아봐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짧은 면접 시간과 부족한 콘텐츠인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면접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접 시간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에 자신의 능력을 말하지 못할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할 경우. 또 블라인드 채용을 할 때에 이제 인사 담당자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도대체 뭘로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말들을 흔히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면접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미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짜고짜 블라인드 채용만 실시해 버릴 경우 이 사람을 기업 입장에서 뭘 보고 평가해야 될지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콘텐츠 부족으로 기업도 손해가 되고 또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어필해야 할 취업 준비생들도 피해가 올 수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력, 학점 이것들은 이제 노력의 성과로 설명되는 능력에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이제 과제 열심히 하고 레포트 열심히 쓰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수단이 되어버린다면은 너무 안타깝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시험에 합격자 중에 출신 대학을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과연 노력이 아닌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라고 말하기에는 다 생각해봐야 될 지점들이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또 블라인드 채용 과정은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면접의 시간을 늘리거나 조금 더 이제 기업 입장에서 더 좋은 인재를 뽑고 싶다면 며칠 동안 합숙을 하거나 등의 방법을 통해서 새로 뽑는 인재들을 판단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그 비용들은 기업 혹은 취업 준비하는 생들이 원서료의 개념으로 지불하게 되겠죠. 오히려 블라인드 채용이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와중에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간단하게 반대 측에 놓은 거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학벌주의를 타파하는데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가, 그 현실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개인의 역량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적인 한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팜플렛을 잠깐 보시면 빨간 부분과 파란 부분이 있죠. 파란 부분은 찬성, 즉 블라인드 제도에 찬성하는가, 그리고 빨간 부분은 반대한다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을 하면 본인의 입장에 맞게 색깔을 딱 앞으로 들어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굉장히 비등비등하게 찬성과 반대의 숫자가 나왔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앞서 발제한 찬성 발제자와 반대 발제자에 놓은 거, 그리고 쟁점에 이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토론을 여러분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쟁점 토론은 방금 찬성을 들어주셨던 학우분, 그 다음에 반대를 들어주셨던 학우분, 이렇게 찬반 순서대로 각각 마이크가 건네질 거고요. 제일 첫 번째로 저희가 들어갈 오픈 토론의 주제는 학벌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학벌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과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금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혀주신 학우분부터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저는 학벌주의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제시하면서 블라인드 채용이 학벌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기존의 학벌주의가 채용에 있어서 평등성에 매우 방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기업의 고용 체계는 학벌을 바탕으로 지원자가 일차적으로 걸러지고, 그러한 체계에 의해서 출신 학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능력을 가진 여러 지원자들이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한 기존의 고용 체계는 공정한 채용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매우 많았는데요. 학벌을 가리고 고용하는 블라인드 채용은 분명히 학벌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벌주의는 한국 사회에 존재해왔던 병폐의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문제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벌을 바탕으로 걸러져 입사한 사람들이 기업 내부에서 학연과 지원을 형성하여 조직 문화의 후퇴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뉴스나 드라마 등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서 학벌주의를 제거할 수 있는 블라인드 채용이 분명히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발언해 주신 분께서는 두 가지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공정한 기회의 제공,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벌주의로 인해 만연한 한국 사회의 조직 문화 개선이란 측면에서 근거를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측 의견을 표명하셨던 분 중에 혹시 지금 발언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혹은 방금 발언하신 분에게 뭔가 반박을 하고 싶으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벌주의라는 말이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학벌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거나 학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물론 학벌주의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블라인드 채용에 있어서는 이건 학벌주의랑은 좀 학벌주의가 뭐 심해서 일어나는 문제라고는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기업이 그 수많은 지원자들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자기소개서 몇 자, 이력서 조금, 이런 거만 보고 뭐 몇 년, 수년 혹은 길게 뭐 수십 년까지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고 싶어 하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값을 주고 물건을 사는 건데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들이 선택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쉽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학벌이에요. 왜냐하면 학벌이 높다고 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 학벌이 높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자신의 뭐 목표가 뚜렷하다든지 뭐 의지가 확고하다든지 뭐 열심히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기업에 들어가서도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기업이 학벌을 보고 그 사람들 채용하고 싶어하는 게 저는 당연한 원리라고 생각하고 입사해서 출신 학교에 따라서 파벌을 만든다거나 뭐 승진에 불이익을 끼친다는 등의 뭐 학벌주의는 물론 완화해야 되겠지만 채용에 있어서 출신 학벌을 보는 거는 기업들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발언자 분께서는 학벌주의는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고용자 입장에서 지원자의 학벌 혹은 그 이상의 것을 보는 것에는 효용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어떤 대학을 졸업하였다라는 사실이 그 지원자에 대한 보장성을 높여준다라는 측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또 찬성 입장에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네. 저도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인재를 뽑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기업의 권리가 맞고요. 그런데 이러한 권리가 사회적인 가치와 충돌한다면 그 사회적인 가치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 할당제가 법으로 시행이 되고 보급이 되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일하는데 불편함이 적은 비장애인을 더 뽑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가치와 충돌하기에 법으로서 제도로서 마련을 해서 장애인도 몇 % 뽑을 수 있게 할당제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기업은 당연히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검증된 인재를 뽑고 싶어 해서 학점과 학벌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보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대학에서 안타깝게도 떨어졌는데 그걸로 또다시 취업 시장에서도 차별을 받는다면 사회의 평등과 공정의 가치에 부합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제도적으로 기업의 압박을 가하는 형식을 취해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 발언자의 반박 입장에서 찬성 측에서 또 다른 분께서 사회적 가치라는 측면을 언급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반대 입장에서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분 계신가요? 네. 제가 본 예전에 뉴스를 봤는데 한 검사들 중에서 90% 이상이 검사장급의 검사라고 해요. 근데 검사가 되는 과정은 분명히 사법고시로 학력을 보지 않고 뽑지만 검사장급의 검사들이 다 스카이라는 거는 애초에 그런 검사라는 직업을 스카이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고대끼리 연대끼리 뭉치려고 하고 서울대도 뭉치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방대나 좋지 못한 대학으로 인식되는 학교를 졸업한 사원이 승진의 기회도 높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 어울리지도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차피 기업 가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대학 잘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고 별로 블라인드 채용은 학벌주의를 완화시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벌주의와 블라인드 채용이 이를 타파할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 꼭지로 지금까지 계속 활발하게 토론을 해왔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서 블라인드 채용의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논지로 좀 더 연장선상에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는 블라인드 채용은 실질적으로 공정한 인사 채용에 도움이 된다, 가능하게 한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처럼 찬성의 입장에서 먼저 말씀하시고 싶은 분 손 들고 발언해 주세요. 네. 저는 찬성 측의 입장에서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반대 의견 중에서 학벌과 학점은 신뢰할 만한 척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오히려 눈을 가리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학벌은 가장 쉬운 방법일 수는 있어도 정확한 방법은 아닙니다. 한 공기업에서 채용을 진행했을 때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해 보니까 스카이 대학생의 비중이 줄어들고 그 대신에 이제 실용적이고 젊고 재능 있는 인재가 많이 뽑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인재도 많이 채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면은 평소에 눈을 가려서 뽑지 못했던 그러한 인재들을 드디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자료가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실효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적 비용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이제 방금 전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사회적 비용은 지금 채용 과정에서는 덜 들지 몰라도 그러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지 않으면은 채용 이후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뽑아놓고 봐서 그 후에 추가적인 교육을 시키기 때문인데요.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면은 능력 위주의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례를 직접 제시해 주셔서 일명 명문대 학생들의 채용 비율이 블라인드 채용 제도 실시를 통해서 줄었다라는 점 지적해 주셨고,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의 경우에는 오히려 들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능력 위주의 고용이 실질적으로 되면서 또 오히려 그것이 공정한 인사 채용이다라는 입장으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에 반박하시고 싶으신 분께서 저는 이제 반대쪽 입장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왜 실효성이 없는가, 그러니까 공정한 인재 채용이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먼저 발제를 해주실 때 인재를 채용하는 평가 방식 중에서 NCS와 같은 형식으로 해서 인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반대로 NCS와 같은 형식으로든 혹은 학점 혹은 토익, 토플 등 기타 객관적인 자료로 인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평가를 하는 것은 또 하나의 토익을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의 어떤 평가 시험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블라인드 채용의 어떤 일반화된 극단적인 사례는 사실 고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하고 실제로 학벌을 전혀 평가 과정에서 도입하지 않는 고시 시험의 경우에도 스카이 학생의 합격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고 해서 그 비율이 낮아지거나 혹은 완화될 수 있다라는 면에서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좋은 학벌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잃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우리 사회 현실은 한 번도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은, 학벌까지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사람조차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학벌이 없는 사회라는 시민단체가 해산식을 농담조로 하면서 스카이도 더 이상 채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있을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스카이라는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무제한적으로 기회를 얻거나 해서 그것이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청년 사회가 겪는 현실은 누군가 더 학벌이 좋다고 해서 조금의 기회는 더 가질지언정 그 학생들마저도 지금 힘들어하고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은 학벌에 가려서 능력을 보지 못한 경우를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학벌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는 학생도 기회를 못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것도 어렵고, 그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다른 학벌을 가진 학생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능력 있는 학생이 또 채용되지 않으리라는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적절하다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블라인드 채용 자체가 또 미봉책이 되어서 사실 구조적인 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측면, 그리고 고시와 같은 또 다른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의견이나 혹은 말씀해 주세요. 방금 들었던 반대자분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말씀하셨던 블라인드 채용의 방법론, 그래서 NCS와 같은 것은 또 하나의 토익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토익이 될 수 있고 결국에는 또 이런 걸 대비하는 학원을 기승을 부리게 하는 이런 악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서도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평가 모델을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논의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채용 방법론에 관한 거는 공기업보다는 사기업이 더 잘 되어 있는데요. 삼성의 사례를 보면은 이제 SSAT라는 삼성 자체의 평가 시험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있는 여러 면접과 평가 모델을 가지고 능력을 위주로 사람들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NCS와 같은 것이 굉장히 실효성이 없고 그래서 당장은 블라인드 채용이 별로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폐지할 것이 아니라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두 번째 말씀하셨던 어떤 의견에 대해서는 그것은 일자리에 관련된 문제이지 블라인드 채용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경제 현실이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그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보충하고 싶으시거나 반박하고 싶으신 분? 네. 아까 말씀해주신 거 약간 반대 의견분에 약간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 한국 사회가 이미 많은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든 안 하든 능력이 있는 그런 인재가 채용되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블라인드 채용이 그게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 의견에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는 뭔가 평가 기준을 바꾸면서 이제 어떤 신입이 들어오는지를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에 대한 의문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경제 구조의 모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할 경우 예를 들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비명문대생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나도 노력을 하면 들어갈 수 있겠네? 학벌 가리니까 명문대생들도 뭐야 열심히 해야겠네 라고 하겠죠. 하지만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이 정책만 딱 던지면서 이제 너네 노력만 해 라고 한다는 거는 상당히 기만적인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부터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된 이유는 비명문대생의 경우에는 이제 취업을 못하게 되면 그것은 나의 노력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오히려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을 못하게 만드는 저는 굉장히 기만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아까 발제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실효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은 실시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효성도 없고요. 네, 감사합니다. 반박하고 싶으신 그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개인적 책임이 발생하고 그 전가하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실효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요. 저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책임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블라인드 채용하기 이전에 지원자들이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책임을 물리는 것이 있어서 개인적 책임으로 돌렸던 현 사회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도 충분히 학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채용한 사례에 의하면 만족도나 이직률 그리고 출신 대학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짐으로써 배경이 다양해지고 그로 인해 기업의 다양성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땐 실효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진행하는 토론도 여기 토론 꼭지인데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셨는데 네, 뭐 더 발언하시고 싶으신 분 이번에 이제 뭐 3번 따지지 않고 의견 얘기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 아까 처음에 반대측 발제의 근거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 좀 반박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블라인드 채용하기 전에 또 우리 사회가 지금 이미 지불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할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까 언급하였듯이 토익이나 유학, 봉사활동 등 이미 충분히 업무와 관련 없는 스펙을 통해 경쟁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블라인드 채용은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긍정적이고요. 그런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라 실제로 학벌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기존의 고용 체계에 들어온 지원자들이 과연 그러면 그 기업에 적응을 해서 업무를 잘 하고 있는가? 그것은 또 아닙니다.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업계에서는 평균 30% 정도 이직률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들을 처음에 기업에 들어온 이후 다시 또 교육시켰던 비용들이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블라인드 채용은 업무 적성에 맞게 뽑음으로써 그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들이 낭비되지 않고 잘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상쇄되어서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혹시 첨언이나 반박하고 싶으신 분? 일단 제가 들었던 반론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회사를 한 3년 정도 다니다가 대학을 들어온 경우여서 회사 입장에서라는 얘기를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 입장에서 인재를 객관화된 평가로 해서 인재를 뽑을 수 있다는 방법을 찾기만 한다면 그 방법을 아마 사지 않을 기업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실제 기업 현장에서도 그 인재를 평가할 방법이 매우 어렵고 주관적이어서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말씀하셨던 시험, 이제 사트 뭐 이런 시험을 얘기를 삼성의 사트 같은 거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식의 시험들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걸 학벌로 대체를 했었던 거고, 그게 이제 IMF 이후에 토익이라는 제도가 나왔던 거고, 그 이후에 토익도 탈토익이라는 제도 이후에 뭐 사트든 뭐 다른 뭐 한국사 등급 자격증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되는 자격증, 뭐 시험 테스트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가 됐었고, 뭐 매경 경제 시험 테스트, 뭐 이런 시사 테스트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겼던 것은, 기업들은 꾸준히 그런 객관화된 평가를 하고 싶어 하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그것이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기업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들은 어떤 학문적인 능력을 포함해서 팀워크, 리더십, 팔로워십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객관화된 평가를 하기가 너무 어렵고, 결국 그것들은 이제 추려진 지원자 풀 안에서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구직하고 있는 구직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인재를 하나하나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거는 누군가에게는 이제 나는 이제 학벌을 빼고 경쟁을 할 수 있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만, 사실은 반대로 말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채용 조건 상황에서 더 제거된 상태의 스펙과 혹은 고려돼야 될 요소들을 가지고 인재를 평가한다는 거는 내 의도치 않게 단순히 학벌 하나를 제거해서 내가 이제 취업의 기회가 확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지적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많이 하는데, 저 기업의 선택이 합리적일 수는 있어도 절대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물론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시민사회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 정의로운 방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이 정의로운가 그리고 합리적인가라고 했을 때,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적인 역량이 아주 고도로 요구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유지 혹은 관리, 공공 부문에 있어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이 정의로울 수 있고, 그러면서 충분히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의 정의로움을 우리가 시민사회가 요구할 수 있고 요청할 수는 있어도 그게 강요되어야 하는 어떤 선택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의 적성이 맞는 인재를 뽑았기 때문에 비용이 감소했다라는 블라인드 채용의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 동의하기 어려운 게, 학벌의 문턱을 낮춰서 업무의 적성이 맞는 사람을 뽑아서 비용을 감소할 수 있어도 그런 영역을 적용하지 않아도 적성에 맞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 학생 중에 업무의 적성이 맞아서 뽑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게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덕분에 비용이 감소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어서 정말 기쁜데 오늘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이자 해군 제독인 그레이스 호퍼는 그간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 말은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했어 라는 말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는 하나의 토픽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한 것은 더 나은 사회, 지금 사회의 모순과 어려움을 딛고 발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 발전의 한 걸음이 되어 주셨고, 저희 한국사회연구회 함께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토론의 기회는 저희 한국사회연구회 동아리방 세미나에서 계속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한국사회연구회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